안녕하십니까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어제 법원의 판결이 아주 그냥 정치권의 판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이준석이가 지금 국민의힘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비대위 체제로 이렇게 전환되는 여러가지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아가지고 비대위 체제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이준석이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판결은 판결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집권 여당이라는 국힘당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세 가지 축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대통령실,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권 여당,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른바 정부 내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권을 유지하는 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제 100일 남짓 됐습니다. 여러가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이상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고 준비가 한마디로 안 돼 있죠. 그런데 당도 이번에 이 가처분 신청에 폭탄을 맞고 지금 완전히 그냥 혼돈 상태에 들어가서 헤매는 걸 보고, 집권 여당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놈들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조영희가 임명됐지 않습니까? 조영희는 저는 계속해서 기회에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법률 전문 기술자, 실무 책임자가 조영희입니다. 이 친구가 성격이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남 뒤에서 대세를 읽고 기회를 보면서 실익을 챙겨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돋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안국동 헌법재판소를 수없이 들락거리면서 그 헌법재판관들과 대통령을 쫓아내는 업무를 꾸민 핵심 실무자, 그리고 대통령을 쫓아냈습니다. 바로 이번에 윤석열이가 비대위원장에 조영희를 낙점한 것이, 그는 법률 기술을 가지고 이준석이 저 가처분 신청 네가 좀 잘해보라고 그렇게 저는 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영희가 줄곧 이거 기각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죠. 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국힘당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 천안에 있는 어떤 민간 연수원에 가서 이른바 의원 연찬이라는 걸 했습니다. 원래 이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번에는 정기국회 전략도 짜고, 그리고 아마 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새 정부 장관들과의 상견례도 겸하는 자리고, 그렇게 해서 천안에 내려가 있었는데, 어제 12시쯤에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참 국힘당 의원들이 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 친구도 있고 또 자기 지역구로 가고 이동 중이야. 조영희는 마침 어제 윤석열이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고, 서문시장 방문하는데 자기 지역구니까 서문시장 따라가 있고 시장 돌고 있을 때 그 12시 반쯤에 법원의 판결이 뚝 떨어졌어. 조영희는 그냥 정신없어. 다른 시원 국회의원들도 좀 차 타고 좀 지역구 가고 있는 중. 그 전날 또 술도 처먹었겠죠. 어제 가처분 신청이 이준석이의 승리로 나가는 그 순간에 국힘당은 어느 누구 하나 코멘트 하나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질이 멸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힘당 연찬회에 초청 강사로 나온 놈 이재성 씨라고 작가인데, 오늘 뭐 구독자분들, 이재성 씨가 우파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본명이 이재성 씨가 아닙니다. 작가 이름인데 본명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탈북민을 국내에 빼돌려 들어오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쉽게 넘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이 저 미얀마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오는데, 이지성 작가 그 어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제3국에 가서 정말 탈북민들을 몇 명씩 빼돌려서 오는 탈북민 지원 사업을 하는 아주 우파의 소중한 그런 자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유튜브도 하고 계신데, 그 유튜브를 가보시면 알지만 재테크 강의입니다. 주로 이분이 이 부동산 쪽에 상당히 있고, 재테크하는 내용,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부자는 이렇게 뭐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재테크에 관련해서 책이 한 4권 정도가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부인이 또 누구냐면은 프로 당구 선수 출신 차유람 씨라고 이러고 기억합니다. 프로 당구 출신 선수인 차유람 씨가 부인인데, 이 차유람 씨가 지난 5월 하순경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국힘당의 새로운 한 30대 40대 젊은 어떤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입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지성 작가를 국회의원 100여 명이 있는 그 연찬에 장관도 다 있었죠. 장관, 자관, 공무원 뭐 60명이 가까이 자관, 대통령실 직원들. 그게 초청 강사로 했다면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되나? 국힘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국힘당은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하는가? 지금 어떤 시대 정신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국힘당은 어쨌든 새 정부에 어떤 역할을 해서 새 정부를 성공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말하자면 듣는 기회거든요. 그렇다면 정계 원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한다면 노재북 총리 같은 분, 아직도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자기 사무실에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이 좌파들과 어떻게 싸우느냐, 시장경제 자본주의 민주공화국 얘기를 강요도 하고 계시고, 또는 이 아스팔트에서 부른다면은 우리 문재인이는 공사주의라고 외쳤던 우리 고영주 이사장 같은 분이라든가, 그 외에 말하실 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요즘 가장 중요시 반도체 이런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문가라, 전기차,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어떤 전문가를 하나 모셔다가 첨단 산업에서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국회가 어떤 역할을, 이런 얘기도 들어보시죠. 여기에 이지성 작가가 아주 훌륭한 우리 우파의 자산이지만은 재테크하는 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으면은, 아, 역시 국힘당은 돈 버는 데 관심이 많구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재테크 강의를 듣고 일할 거 아닙니까? 초청 대상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지성 작가는 지 마누라가 지금 입당을 했고, 입당을 왜 했겠어요? 2년 뒤 2024년에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을 받고 비례대표 공천 받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올라와서 뭐라고 그랬어? 이건 솔직하게 한번 비판을 해봅시다. 국힘당 딱 그러면은 꼰대다,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아까 우리 권오수 동지께서 열심히 했지만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드는 정권인데, 그래서 젊은 색깔을 많이 넣고 또 여성스러움이 돋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자가 배현진이 의원도 있고 아름다운 분, 배현진이 갖고 되겠냐. 나경원이 아름답고 그거 못하는데, 김건희도 있지만 뜻밖으로 부족하네. 우리 마누라가 이제 끼어들어서 아름다운 여성 4인방이 되면은 안 되겠느냐고. 지 마누라 자랑하려고 이자가
조금만 시체말로 진학을 떨었는데 농담으로 받아줄 수도 있는 문제긴 하죠. 그러나 명색이 20만 명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보고 이쁘다고 그랬으면은 그 지역 그 국회의원을 뽑아준 지역 유권자들한테 모독이에요. 아름다운 여성만 데려다 놓고 나면은 당이 젊어지고 여성스러워진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공천 쉬워. 매년 미스 코리아 나올 때 그 중에 괜찮은 애 한 2명씩 뽑고, 저 전라도 남원에 가면 매년 춘향이 뽑잖아요. 그 미스 춘향 남원에서 된 거 하나 데려오면은 전라도 또 하나 뽑고 이러면 되지. 이따오 소리를 초청 강사라고 해서 연찬에서 듣고 있는 국힘당이 팽자팽자 놀고 있다가 그냥 이준석이라는 저놈한테 그냥 완전히 당했단 말이에요. 진지한 태도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정말 60, 10대 어른들이 어렵게 정권을 교체시켜줬더니 이자들이 그냥 지들이 이뻐서 해준 그냥. 더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국힘당은 탄핵 세력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년 전 20년 21대 총선에서 저 물에 물 턴듯 이익만 챙기고 있는 황교안이라는 자를 당대표로 앉혀다 놓고 이 탄핵 세력이 완전히 당을 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이자들 전부 공천 다 받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배신자 62명 중에 비례대표니 이런 떨거지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핵심층에서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만 책임을 지는 거로 정계에서 물러나 있을 뿐 나머지 법사위원장 하던 성동이부터 다들 몽땅 공천 다 받아가지고 지금 4선 5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을 쫓아낸 공범자들만 모인 당이 국힘당이에요. 저 당에서는 능력 있고 필요 없어. 돌아가면서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인지 괜찮아. 이번에 또 대통령도 또 푸르만 놈 하나 바깥에서 업어와가지고 만들어 줘놨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국힘당 국회의원 원상동이 저자들은 윤석열이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거 그냥 우리하고는 택도 없는 놈을 데려다가 우리가 업어와가지고 1년 만에 대통령 만들어 줬잖냐. 24년 공천에서 또 해먹죠. 5선, 6선, 7선 해먹겠다는 것이 지금 이자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경쟁력이 없어요. 당 스스로가 38살짜리 자해공갈단 저 사기꾼 이준석이 하나 정리할 자정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정당이 국힘당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번에 판결은 내가 인정을 한다고 그러지만 판결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준석이가 이틀 전에 무슨 자필 탄원서라는 걸 냈지 않습니까? 탄원서가 아니죠. 탄원서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어떤 분이 억울하게 어떻게 고소를 당해가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그분 그런 분 아니다. 우리 제3자 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분의 선처를 구하는 이런 분안이 바로 탄원서지. 이준석이는 지가 소송 당사자이잖아요. 그러면은 재판부에 보내는 입장문이나 의견서지 탄원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탄원서예요. 그럼 이 탄원서를 왜 썼을까? 읽어보면은 정말 이 재판부에 대해서 자기 막 심정을 토로하면서 나 억울한 피해자다. 어떤 절대자라고 저 무슨 게임에 나오는 그 용어를 빌려가지고 어떤 절대자가 나를 좀 쫓아내려고 막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주 불쌍한 피해자입니다. 재판장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탄원서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판사가 좌파 경향이라는 것을 딱 알고 그 좌파 경향 판사에게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 코드가 맞는, 나도 좌파니까 나를 좀 살려줘. 윤석열이 저놈들하고 싸우는 나를 당신이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낸 거예요. 자, 어제 판결이 나니까 조영이가 우리 법 소속이다. 판사가 성향이 좌파라고 자기가 미쳐 놀랐다. 말이 안 되죠. 미쳐 놀랐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책임 회피자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한국도 헌법재판소로 매일 싸들고 다니면서 감사주고 했다는 자가 이렇게 그냥 오만해져 있는 게 한마디로 조영이라는 이런 법률 기술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아니에요. 어젯밤에 한 10시가 넘어서 서울 남부지방법 공식으로 이 황정수 판사는 우리법연구회에 회원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거는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오죽하면은 법원에서 판결. 그러나 여러분, 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민사 51부 수석부장판, 자, 법원에 형사부가 있고 민사부가 있지 않습니까? 부장판사가 3명의 합의부 재판을 이끄는데 민사 51부로는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예요. 민사 법원의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이 자리는 요직이에요. 요직. 이거는 대법원장이 직접 맡기는데 민사법원의 수석부장으로서 바로 이런 가처분이라든가 아주 민감한 사건만 만나는, 말하자면 맞는 그런 수석부고, 거기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직접 챙기는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 황정수 판사가 철저한 좌파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판결에서 여러 번 이미 자기의 성향을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조영이는 더구나 신중히 대처해야 되는데 저자가 오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그동안은 당의 정당의 어떤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원칙을 갖고 법원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개입을 해버렸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들어앉혔는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사가 판결을, 당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사법부의 판사가 성향에 따라서 정치에 개입하는 전례를 남겨버렸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우려할 부분이다. 근데 판사는 판결로서 말한다. 판결은 증거로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사들 중에도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는 우리법연구회다, 국제인권연구회다, 그런 좌파 단체 소속 출신들이 많고 대법원 전체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판사들이 자기들의 이른바 신념에 따라서, 정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전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신념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이념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념 판사고 이념 판결이 되고 법관들이 정거가 아니라 이념에 따라서 판결로 정치를 하는 상황이 지금 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이번에 우리가 직시하게 된 겁니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이 판결로 이렇게 당이 지금 한 달 동안 해왔던 비대위로 움직이는 그 당의 모든 절차가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되고 혼돈 상태로 빠져있는 이 상태에 근본적인 책임을 어디 있느냐. 결국 윤석열이한테 져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작년 선거 동안에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이는 정치권에 단 하루도 있었지 않기 때문에 무슨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빚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권을 깨끗하게 만들어낼 거다 있다고 소리를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 특검 수사하고 특별 수사하는 거 봐라. 저 사람 수사 저렇게 잘하니까 당선되면 문재인이 이재명이 임종석이 잡아 넣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들한테 설득을 했잖아요. 그거 몇 번째가 주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데 문재인이 한번 부르기를 합니까? 이재명이 한번 소환이라도 했습니까? 맨날 수사한다고 기사는 나오는데 석 달 열흘이 지나도록 아직도 한 놈도 들어간 놈 없잖아요. 이재명이 마누라 경기도 법인카드 갖고 그냥 초밥 12인분에 먹고 불고기 30분씩 해 먹었는데 벌써 지금 돌아다니는 애기가 불구속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심부름한 그 말단 빈선은 그 영장 청구해놓고 있고. 자, 이것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는데 깨끗하고 빚이 없으면 국힘당 저거 완전히 갈아엎거나 국힘당을 윤석열이 당으로 만들어가거나 확실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것도 무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가까운 놈을 시켜가지고 당을 지금 움직이고 위 집합 통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바로 이른바 이준석이가 만들어낸 유례관이야. 잠깐만, 그런 용어를 좌파 용어니까 쓰지 말자. 그러니까 친윤 측근이 누구냐? 권성동이, 장재원이, 며칠, 윤한홍이, 이철규, 이렇게 4명을 꼽고 있는데, 자, 예를 말씀드려요. 권성동이, 저거는 원내 대표 돼가지고 당대표당 이관서열 실수를 계속 하잖아요. 검수완박에 들렁 참석해주고 오고, 말 실수하고, 강릉의 지 후원자, 강릉의 무슨 부회장 아들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시켜놓고, 그 다음에 국지에 몰려서 사퇴하라는 분이 나오니까 실수인 척 하면서 윤석열이하고 오간 카톡을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완전히 깽판을 치게 된, 동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저 권성동인데, 저거 빨리 사표 내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이유, 권성동이가 원내대표하고 사과하고 물러나면은 이준석이도 상대할 놈이 없어지니까 좀 더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저 원내대표 그 자리가 정말 꿀이 쏟아지는 자리인데 계속 붙어 있잖아. 당대표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1위. 지금 현재, 오늘 토요일 현재 저 원내 위원총회를 열고 있다는데, 역시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이거. 근데 권성동이가 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처자는 책임을 져야 될 놈인데, 장재원이가 인수위원회 비서실장 하면서 인사를 다 짰다는 거 아닙니까? 이놈 저놈 막 집어넣었어. 그 결국 대통령실이 안 돌아가고 팀워크도 없고 일이 안 돌아가니까 지금 비서관급이야 행정관들 저 며칠 동안에 내부 감찰해가지고 한 14명 지금 물갈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 내부 감찰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가운데 종무 안쪽 그 살림살이 이것도 검찰청 출신이야. 왜 그 검사가 아니에요. 수사관들이야. 그래서 그 사무국장 아들이 검사도 세상을 좁게 살아서 문제지만 검찰 수사관 출신들도 또 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는 그 사람들이 만만해. 즉 그자들이 또 당도 몰라. 아까 세상이 왜 돌아가는지, 왜 치킨 한 마리가 좀 3만원 올라가야 되는지, 이 자들은 길을 사람 잡아넣고
죄 있는지 없는지 그만 따지는 사람들. 자, 장제원이 이사도 행편없는지. 장제원이가 지금 윤석열이한테 제일 가까운 측근이라는데 67년생 젊었습니다. 이사는 작년에 서초동에 있는 코보라 컨텐츠 자기들끼리 부르는 서초동 캠프에도 수시로 들락거렸어요. 그래서 장제원이가 좀 센 거예요. 대통령실만 엉망인 게 아니에요. 장제원이가 아마 장관들도 많이 추천해 모인. 지금 여러분 봅시다. 아까 한 축이 대통령실 집권여당 다음에 내각 장관이라고. 지금 장관들 중에 뭐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관이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교육부 쪽에는 장관 2명이 지금 난 거예요. 장관 하다가 열흘 만에 난 거예요. 총리는 노무현이 밑에서 총리하다 한덕수예요. 비서실장도 이명박이 밑에서 있던 관료. 내각도 좀 조용하잖아요. 내각도 지금 이 윤석열이를 도와가지고 지지율 5% 이게 올려줄 만한 능력이 없어. 자, 지금 환율이 막 이런 이제 1,400원 가까이로 막 올라가고 있죠. 금요일날 1,345원까지 갔는데 IMF 지금 제일 높은 수치란 말이야. 무역 적자. 그동안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 4개월째 대중국 무역 적자가 4개월 연속 가고 중국에도 이제 팔아먹을 게 없어요. 심각하다. 금년에 지금 가스 대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문재인이 밑에 가스공사가 원래 가스니 기름은 6개월, 1년 전에 주문한 것이 배터가 오는데 6개월 걸리잖아요. 나오는데 얘들이 예측을 잘못. 왜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질 걸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대충 쫀쫀하게 맞춰나가요. 지금 금년 여름에 만일에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깐만 잠가버리면 유럽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천연가스가 모자라가지고 올겨울에 지금 난방이 걱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세적에 지금 이런 분 있었어요. 경기 침체가 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0.25% 올렸죠. 그런데 한 2번 더 하겠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3%, 기준금리가 3% 아니면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부동산 오른다고 이른바 영화까지 걸어서 연결해서 부동산 집값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저께가 통계 나왔죠.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품 빠지고 있어. 근데 이자가 올라가서 한 달에 100만원씩 이자를 두면 서민들 출근하는 겁니다. 환율 막 올라가. 무역 적자는 계속되고 있어. 국제 수지도 악화돼. 이 경제, 저 한덕수 6개 정권을 거친 저 한덕수가 해결될 수 있다? 장관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 알 필요가 없어. 장관이 하는 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는 지금 국힘당도 하나 장악을 못하고 있어. 저 36살, 8살짜리 이준석이한테 그냥 끌려다니고 있어. 이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9월 위기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지 봅시다. 자, 바로 내일 이제 전당대회를 열면은 아마 내일 오후 한 6시쯤 되면은 이재명이 당대표거든요. 그 정도 아니죠? 최고위원 5명 뽑는데 4명은 이미 당선권, 1명 문제. 최고위원 다 장악하고 있어. 당연직 이재명이가 임명. 역대 야당 당수가 많았지만은 이재명이만큼 저렇게 반대 의견에 아예 그냥 없는 자기 지지층으로만 구성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은 옛날 DJY에서도 못했던 정도예요. 완전히 이재명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딸이라고 여러분 얘기 진짜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이재명이를 사이비종기당 교주처럼 아빠라고 부르는 개딸 개 양아들이 8만 명 9만 명 이루고 있습니다. 쟤들이 이제 당원 투표하자고 그래서 그냥 이재명이가 원하는 대로 이재명이가 원하는 어떤 주요 정책도 저 개딸들까지 동원해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열렬 지지층까지 거느리고 있는 이재명이가 내일 오후 늦어도 6시 7시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당대표인 저 이재명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당내에 이재명에게 반대할 의견을 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초강경, 초강성 야당이 탄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야당만이 아니에요. 국회의석 169석, 범여권의 175석에 3분의 2에서 얼마 모자라 탄핵 거의 부분만은 국회의석을 원내 제1당을 갖고 있어요. 저자들이 최근에 낸 법안 하나 얘기 볼까요? 우리가 부정선거 얘기하고 감사원을 선거관리위원회를 막 조지면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낸 법안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죠. 그저께 목요일날 낸 법안은 뭐냐? 한동훈이가 지금 세게 나오고 한동훈이가 겁이 나니까 한동훈이 있는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법안과 한동훈이 탄핵 발의를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이 5년 동안에 쟤들이 저렇게 만들어낸 법이 모르긴 몰라도 1000개가 넘을 거예요. 이재명이 당내에 반대 세력 하나 없는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요. 당원 투표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개딸 10만 명을 갖고 있어요. 국회에는 170석을 갖고 있어요. 저 이재명이가 월요일부터 정기국회에 넣었을 때 윤석열이 정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그냥 마구잡이로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지금 국힘당 지금 비대위원장도 날아갔고 저 권성동이 좀 쫓겨나야 될 놈이 아직도 자리에 미련이 붙어가고 저러고 있고 저 당이 이재명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저는 결국 9월달에 이재명이가 정면 공세를 펴서 윤정부를 흔들어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다시 20% 저 아랫도리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은 결국은 탄핵으로 가게 된다고 분명히 반언을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를 걱정하고 있는가? 윤석열이 개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은 쫓겨나는 비상 상황이 생기면은 결국은 정권이 다시 1년 만에 다시 좌파 정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는 상황이 생기게 돼 있으니까 제발 윤석열아 정신 좀 차려서 어쨌든 이 보수 정권을 좀 지켜다오, 시간을 좀 벌어다오. 우리가 호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호소하고 응원을 보내는데 저 계속 헛발질하고 축서는 저 국힘당과 저 용산 대통령실을 끝까지 밀어줘야 됩니까? 자,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해서 윤석열은 행정부의 수장일 뿐이에요. 입법부 야당이라고 이름만 불리지만 이재명 당이 170석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장악해 아직도
국제인권연구소 출신들 한 2,300명으로 전체 법관의 2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직에는 황정수 판사 같은 애들을 다 꽂아놨단 말이에요. 입법행정사법 3분의 1의 수장이 윤석열이. 그런데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지난 석 달 동안 노는 꼴을 보면은 완전히 왕이 되고 왕비가 된 것 같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행정부 수반에 있는 경찰이 지금 윤석열이가 장악했다고 봅니까? 이준석이가 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준석이 문제의 본질은 13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카이스트 출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이라는 놈한테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예전 우리 회사에 한번 방문한다게 나는 그거를 미끼로 술 대접받고 2차도 가고 돈도 없고 그게 핵심인데 그거 수사하러 들어간 지가 6개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아직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아직도 참고인 조사만 6번을 했어요. 내용 간단하잖아요. 뭐 얻어먹었냐 며칠날 얻어먹었다 그거지. 여자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이런 놈이 어떤 일을 도와준다고 알선수재란 말이에요. 술 얻어먹은 자체로 이미 범죄는 성립이 됐는데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끝났다고 정리를 해야지. 6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 내부에 이준석이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여러분 신천대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닙니까? 윤석열이는 경찰도 지금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입법행정사법부 다음에 제4부라고 하는 것이 언론인데, 윤석열이 지금 공영방송 4대 공영방송 사장도 아직 하나도 못 바꾸고 있잖아요. 언론이 아직도 젊은 언론 기자들 민노총 산하 언론인 산하로 노조원이에요. 기자이기 전에 제대로 민노총 노조원들이 지금 언론을 다 잡아버려요. 윤석열이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그 직원 한 400명 데리고 지금 헛발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가 처한 위치를 알아. 윤석열이 편히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오늘 정답을 바로 우리 국민 여론이에요. 여론도 절반은 좌파들이야. 윤석열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들이에요. 앞에 계신 어르신 60대 70대 우리인데 우리가 원하는 일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잡아 넣어라. 문재인이 좀 양산에다가 보호구역을 1100m 해가지고 완전히 양산 평산마을을 문재인이 해방구로 만들어줬잖아요. 경호원 60명 데리고 문재인이는 양산 그 일대에서 이제 스피커 소리 안 들으면서 문재인이 완전히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줘버렸어. 문재인이 잡아 넣으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요구사항인데, 이러고 여론의 지지도 없죠. 그럼 윤석열이 뭘 믿고 갈까? 꼬그라진다 이게요. 멀리 갈 거 없어. 9월 총공세 9월 위기 있으니 헛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정말 호소하고 안타깝네. 대한민국이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어. 기본이 안 돼 있어. 윤석열을 보면서 평생 갑질하던 저 검사놈들의 나쁜 점만 보이고 있는 거야 지금. 마누라도 정신 좀 차려야 돼 정말. 그저 이렇게 좀 시끄러운 세상이면 그냥 한 석 달쯤 그냥 조용히 두문불출하고 좀
조용히 계시면 안 될까요? 정신 차려. 결국 국힘당의 이 난리도 대통령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준석이 한마디만, 이준석이, 저는 이준석이 혼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이를 살리는 어떤 그룹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경찰에도 성상남 문제를 수사를 하는데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날짜입이 다 나왔고 여자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술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술값 계산했고 술값 계산한 영수증 다 나오고, 왜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왜 6개월 동안 계속 참고인 수사만 경찰에도 이준석 살리기 편이 있다. 이준석 살리기 어떤 프로젝트가 저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판사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준석이 저자의 본색은 뭐냐, 저자 좌빨이다. 맞아요. 그 저거 하나도 정리를 못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정권 교체라고 만들어낸 보수 정권, 윤석열 정권의 지금 실상이다. 너무나 실망스럽다. 대답은 딱 하나예요. 여론의 지지를 받다. 윤석열이를 찍어서 대통령 만들어준 그 세력에, 그 우리 60대, 70대 액티브 시니어, 행동하는 우리 고령자들의 여론을 받들어야 돼. 그렇게 하는 길만이 이 난국을 파괴할 수 있고, 그것이 윤석열이 개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 난국을 파괴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상화로 가는 지름길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목이 지금 터져라고 외치는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